안녕하세요. 황상민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윌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첫 번째는 강용석 변호사라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이슈 하나 하고요. 그렇죠. 변호사라는 이유로 구속 수감도 되고, 네, 변호사라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참 판사님은 편하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1심하고 2심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가 뭔가요? 그 판사 마음이죠. 네, 판사의 양심에 따른 판사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판결의 원칙이거든요. 그건 헌법에 보장된 판사 판결의 기본 조항이 있어요. 판사는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네,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걸 말이 좋아서 양심이지. 양심이잖아요. 마음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음 저 마음 그때그때 지 편할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분이 유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그 이분이 누구한테 밑보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판사한테 밑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좀 위험한 생각인데 왜 위험하지? 본인 판사한테 밑볼 게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혹시 밤길에 잡혀가는가 그렇죠. 뭐냐면 이 강용수 씨 누군가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데 김부선 씨 변호한다고 나타나가지고 네. 그 이후에 잠깐 TV에 보이다가 TV가 아니라 어쨌든 언론에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속됐잖아요. 네.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이 그 김부선 씨 변론을 하겠다고 나서고 설레발치지 않았으면 저렇게까지 됐을까?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네. 그게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아니, 이 나라에서 양심이 있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강용석 씨는요, 이 본인이 한창 TV에서 잘 나갈 때 그때 뭐였더라 TV 강적들이든가 설전이든가 뭔가 프로 처음 만들 때 강용석하고 저하고 그때 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스캔들로 청와대 그 누구하고 그거 했던 동국대 교수하던 그 여자도 이제 나중에 감옥 갔다가 나오고 그럴 때 그 프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프로의 처음 패널들을 그렇게 구성한 거예요. 강용석, 황상민 또 그 여자 신정아 맞아 신정아. 그래서 그 프로를 진짜 그 프로가 어떻게 만들까 황당하지 않아요? 거의 뭐 이게 어벤져스도 아니고 그래서 그 프로에 대해 생각한다고 PD하고 작가하고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강용석하고 신정아도 있는데 그 미팅하고 나서 나는 내가 이거 계속 못하겠다. 뭐 내한테 출연료도 엄청 많이 준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근데 강용석은 본인이 한다고 해서 몇 번 나갔어요. 그걸 계속 하다가 했는데 그때 강용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잘 나간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법원에 가면 재판하러 가면 자기 보러 오는 판사도 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 판사들 사이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되게 건방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건방지거나 지가 이제 이 대중적인 이 지명도가 있다고. 그럼 강용석도 아이디어인가요? 강용석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강용석은 휴먼인 거예요. 휴먼 아이디어인가? 휴먼이니까 그 도둑맘하고 스캔들 일으키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뭐 법적으로 뭐 조언을 하고 뭐 그랬다 그러던데. 독방에 배치했는데 안- 스스로 스스로 원해서 여러 명이 여러 명이 그렇죠. 있는 왜냐하면 본인 클라이언트들 지금 있는데 가가지고 감옥에서까지도 그럼요. 본인 실전 비즈니스
수련 쌓는 기회로 활용하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진짜 강영석한테는 혼자 있게 하는 게 진짜 징벌이에요. 그걸 휴머니스트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서 그 온갖 잡범들이 변호사님 이러고 그 완전 사람을 영웅이었대요, 영웅으로 그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무죄로 석방되셨으니까 얼마나 또 영웅이 얼마나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웅의 기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처벌로 보낸 감옥이 강영석한테는 훈장 달아주고 강영석이 그동안 본인이 결코 이 인간으로 보지 않았던 이제 강영석 수임되는 사건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케팅 일환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변호사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이 이 구치소 사람 한 명한테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방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다 형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구치소에 온 사람들은 그런 일을 일생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자주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일 거 아니야. 단골 고객이. 그렇죠. 단골 고객이죠. 식당은 단골 고객이 뭐 있을 수 있지만 변호사 단골 고객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변호사는 그래서 이 아무 문제 없는 친구가 아니라 사고를 많이 치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 그러네요. 이제 알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친하지 않은 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힘들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이런 뉴스를 자꾸 접하면은 네. 이렇게 뉴스 보기가 싫어지네요. 이런 심리는 뭘까? 당연히 그렇죠. 세상은 내하고 참 다르게 돌아가는구나. 네. 이런 희한한 인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 관심을 받고 잘 사는 듯 하니까 내가 사는 게 뭔가 문제가 있나 자기 삶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니까 그 뉴스를 보기가 싫어지는 거죠. 앞으로 당연히.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이거 다시 또 뭐 출마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럼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도도만 강영석이 시켰다라고 증언도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무죄를 받는 거 보면 능력이 대단한 거죠. 아니 그런데 그거는 판사가 처음에 좀 무리한 거죠. 왜냐하면 이 법정 구속할 사안도 아니고 되게 그 정도면 변호사님 이 벌금 몇백만 원 수준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행동했던 도도만도 네. 집행유예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도와준 사람에 불과한 거죠. 조력자거든요. 그리고 명목상의 조력자가 그냥 조력자가 아니라 법률적인 측면에서 조력자이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법정 구속하는 상황이면 김현장에 있는 변호사들은 이미 다 감옥에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밑보여가지고 사실 그때 구속시킨 거라고 치다면 그것이 역반응을 일으켜서 지금 오히려 더 힘을 왕창 실어준 이런 거를 이제 세옹지마의 사항이라고 그러죠. 이분 또 정치하시나요? 당연히 정치하죠. 이제 힘을 딱 실어주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강영석 공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죠. 그럼요. 게다가 현 정권에서 탄압받은 인물을 그럼요, 하겠네요. 그럼요. 거의 투사네요, 그러면. 그럼요. 어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다음 공천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는 거죠. 게다가 이 김부선까지 이 변호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과 싸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그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징계를 받고 한 말이 요즘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자기가 징계를 했던 집행부 보고도 찌질한 징계다. 집행부라기보다는 그 집행부의 대표 누구예요? 손학규 손학규 대표를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찌질한 인간이 왜 찌질한 짓을 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본인이 더 번듯하잖아요. 집행부라고 이렇게 물을 흐리면 이현주 씨 더 열받아요. 근데 이분이 손학규 대표에게 창원에서 숙식은 제가 볼 때 찌질하다고 말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요? 전혀 이분 지금 가서 뭐 해달라는 거지? 창원에 가고 선거운동 하니까. 근데 그 선거운동이 그다지 뭐 명분도 없었고. 왜 명분이 없어요? 어차피 정의당 후보가 되는 대세인데 이게 무슨 정당이죠? 바른미래당. 네, 바른미래당. 알겠죠? 뭐 이름조차 제가 기억 못하는 정당의 대표가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선거운동을 했다고 할 때 좀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거는 본인이 네.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름도 알고 이분이 나이가 70살인데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항상 픽사리가 나는 그런 콤플렉스까지 있다 이 생각을 들어봐요. 아, 참 이번에도 본인이 선거운동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5% 수준밖에 득표를 못하는 극인데 숙식을 한들 변화가 있겠어요? 숙식을 안 한들 변화가 있겠어요? 짠하다. 그렇죠. 이게 짠하는 거를 이현주 씨는 그거를 이 찌질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또 이 건에 대해서 나경원 씨는 뭐 바른미래당 관심도 없고 애국당에 500몇 표가 있었으면 자기가 이길 수 있었다 이러면서 보수 통합을 또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나경원 씨는 사실 뭐 애국당하고 통합하면 그 500표가 있어서 그 간발의 차이로 이 뒤집힌 게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굳이 애국당이 뭐 한 500표짜리 되는 그 정당이 의미 있다라는 거를 부각시키고 싶은 언론이 만든 스토리지. 또 당했네. 그러니까 그거 앞뒤 구분 안 되는 나경원 대표는 또 그게 의미 있다고 끄집어오는 거. 나는 이분이 서울대 법대 들어간 거는 이 특수 과외 결과지 결코 좋은 머리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은 진짜 스페셜 과외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이현주 의원이 징계 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을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생각하는 옳은 길이 뭐예요? 그거 알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아니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하는 일이 뭐예요? 국회의원 본인이 뭐 당대표 욕하고 이러는 게 싸우는 게 아마 욕거리하고 싸우고 하는 게 국회의원 하는 일이라고 그런가 생각해요. 봐요. 그리고 이현주 씨는 아주 일관되고 공통적인 방식이 있어요. 싸우는데 자기 것보다 훨씬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고 씹고 발악을 하는 게 이현주 씨의 특성이잖아요. 한동안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씹었어요. 그냥 주목을 받아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런데 이번에 당원권을 1년 정지를 받으셔가지고 총선을 못 나올 것 같은데요. 탈당해야겠죠? 어차피 탈당을 할 테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분이 언제 뭐 당원권 정지 이런 거 신경 썼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더 올리는 거거든요. 원래 이분이 어느 정당에서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된지 아세요? 예, 원래는 민주당에서 그럼요. 진짜 철새 중에 철새신 것 같아요. 그걸 철새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요? 소신 있게. 어머. 요즘 철새는요 철이 바뀌어도 안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텃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갈 때가 아직 안 정해질 때는 아무리 다른 새들이 텃새를 부려도 나는 결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텃새의 희생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그 모습이다. 자기 할 일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최근에 뭐 박정희는 위대한 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한당 의원보다 더 자한당스러운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죠? 자한당이라는 말이 우리는 자유한국당인데 자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민주당 이 공천을 받을 때는 본인이
뭐 과거에 박근혜 아버지의 독재 정권 운운하면서 이 광명 그쪽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선인지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본인이 진보적이고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인 척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샥 바뀌어져가지고 본인이 지금 이번에는 뭐 다음에는 초등학교나도 뭐 민주당이나 심지어는 지금 있는 바른미래당이나 뭐 민주평화당이나 이런 데서 공천받을 가능성 없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건 자한당이에요. 그때 자한당의 에센스, 대한애국당보다 더 강한 논조를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가 새로운 대타로 나갈 수 있다. 나경원을 밀어내고 내가 나의 존재감을 확인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거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현주 의원이 다시 한국당으로 가서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의 동네에서 출마하면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수 있나요? 출마까지는 공천을 받을 수 있고 출마할 가능성은 있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라는 거는 전혀 아닌가요?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죠.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몇 분들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하면 그에 대해서 파악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현주도 뭐 고향이 부산이라고 주장하고 그런데 부산 사람이 그러면 자한당을 찍어줄 거다. 영도 있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보수성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에 김무성 씨가 영도 출마했을 때 그 안철수 씨가 저기 도봉군가 그게 안 나오고 영도로 갔으면 안철수 씨가 진짜 본인의 정체성도 뚜렷이하고 본인 나름대로 갔을 텐데 또 안철수 씨도 찌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결국에 가가 국회의원 자리는 했지만 결국 서울시장 나오는 거라서 완전히 픽살이 난 그 상황이 된 거죠. 안타깝죠. 이현주 씨는 상당히 정치를 잘하고 있네요. 자기 정치를. 뭐 잘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선 의원까지 하고 삼선인가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보면 저 뭐야 저 헛소리만 계속 하고 그런데 있어. 그 정치라는 거는 그렇게 진짜 보이지. 말 그대로 국민들이나 자기 지역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자기 본인의 정치.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쓰레기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게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추천한 사명감을 갖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사명감을 내가 지성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후한무치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아주 국민이 強한 우리가 거죠. 낸 세금을 다 빨아먹는 이 세금을 빨아먹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그 세금은 저 인간한테 가거나 내한테 오거나 차이가 없고 내한테 오는 게 더 영향가 있다고 아니 이 세비를 국회의원 뭐라 그래요? 그 월급 뭐라 그러지? 그 세비를 세금으로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도 세금으로 해서 줘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세금으로 돈 받는 거는 황심소만 세금으로 받는 게 없을 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박사님 혹시 이분이 생각한 옳은 길이 공천과 권력의 길 아닐까요? 그렇죠. 옳고 우리 윤영 똑똑하네. 공천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옳은 길이에요. 공천을 못 받고 권력을 못 받으면 그건 멍청한 길이고 나쁜 길이고 가면 안 되는 길인 거예요. 아주 분명하죠? 이현주 의원 성향은 리얼인가요? 휴먼인가요? 여쭤보시는. 이현주 성향은 사실은 저는 리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 있죠. 근데 재밌는 게 하태경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하고 서로 친할까요?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세상에 둘의 태양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부산에 하태경 의원도 원래 부산 해운대구 출신인데 지금 그게 옆에 기장하고 해서 그쪽으로 싹 옮겨졌거든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도 약간 보수적인 데서 본인 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댓글이 이상하게 나왔구나. 그 두 사람이 다 리얼이에요. 하태경 의원은 내가 직접 방송 한번 출연해가지고 그 사람 심리 분석을 해줘야 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반응을 받았는데 리얼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그 사람을 이야기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북한 관련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리얼로 나오는가 드는 생각이 이 인간은 그때 달라요네. 그럼 진짜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일이구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태경 의원은 그때는 하태경 의원도 아니죠. 하태경 씨는 그때 본인이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던 그 이력으로 뭐 감옥에 갔던가 뭐 어쨌든 잡혀갔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이라는 사람들하고 같은 패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네, 같은 패거리인 거예요. 같은 작당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눠진 거예요. 그건 뭐 이 자한당에 있는 김문수 씨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관심을 받으려면 높은 사람을 공격할수록 더 좋은가요? 안민석 의원이 아이디얼 같아요라고 하는데 안민석 의원은 아이디얼보다는 로맨하고 에이전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는 척 하고 싶어해요. 어떤 거대 악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약간 아이디얼 같아라고 착각, 그렇죠. 착각을 그런 착각이죠. 하는 아이디얼은 거대악과 싸우는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결코 아이디얼이 아니에요. 아이디얼은 혼자서 또라이 같은 짓을 하는데 남들이 다 그 길을 가지 않지만은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보통 아이디얼이에요. 근데 되게 남들은 대세를 쫓아가는데 그 대세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악과, 왜냐면 거대한 악이 대개는 한국 사회에서 대세거든요. 이국적은요 리얼과 휴먼의 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상당히 로맨 성향도 보이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은 로맨이든 휴먼이든 관계없이 이국정 교수는 리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국정 교수 약간 아이디얼처럼 그렇죠. 똑같이 마치 그 인간의 존엄성, 네. 생명의 존엄성 이거를 위해서 본인이 불철주야 이란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놀랍게도 그걸 잘 팔아먹는 거죠. 그게 황우석 씨가 보인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저는 리얼이라고 그 말씀,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아이디얼 같은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디얼은 그 사람이 번듯한 모습으로 나올 때는 그게 좋아지는데 실제로 대부분은 불편한 인간이거든요. 그냥 넘어가지 하는 걸 가지고 쓴소리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는데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스컴에서 마치 아이디얼인 것처럼 이 숭상하고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다 리얼인데 아이디얼인 척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옳고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주는 거죠. 백종원처럼 이렇게 나와서 쓴소리 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리얼의 원단이에요. 지금 그게 대세 마케팅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이현주 의원 지금 다시 잠깐 돌아가면 이렇게 찌질하다고 당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 지도부가 뭐 여기서 징계를 했잖아요. 네. 그 누가 봐도 나 찌질해 이렇게 만천하에 공포한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자기들은 모르나? 뭐 자기들이 알면 그 짓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 것 같은데 나 그래 인정하는 것 같은 거로 느껴지는데 그런 걸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 패거리에 속해 있으면 바깥에서 보는 거를 보기가 참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렇죠. 것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다 그래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눈에 잘 보이는데 관련이 있으면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어떻게 저렇게 저분들은 다 일관되게 이야기하나. 그렇잖아요. 뭐 촛불 좋아하더니 뭐 산불 나서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예. 저 이야기가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차라리 허경영의 공중부양을 믿어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허경영은 무슨 소리야? 허경영은 로맨인데 리얼로 바뀌어가지고 약간의 과대망상하는데 허경영 씨하고도 제가 또 방송을 하면서 예, 심리를 분석을 해봤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두 군데씩 생각을 안 해요. 거의 마치 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올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이야기와 뒤에서 한 이야기가 일관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조차 생각 안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그게 이제 정신과의사는 과대망상이나 허언증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본인이 정신과에 안 가니까 그런 진단을 받을 일은 없죠. 근데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하는 일을 이야기를 믿나니까 본인은 믿어요. 근데 재밌는 건 본인이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서로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이야기한 것조차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심리가 있어서 뭐 이거는 그 사람이 뭘 위해서 사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나하고 이야기하는 거 되게 불편하더라고. 처음에는 와 반갑다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내가 질문을 계속 박사님하고 하니까 이야기하면 다 불편할 것 같은데. 네. 패널이 힘드시네요. 네. 아유, 참,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진짜. 네, 그렇군요. 이 앞뒤말이 틀린 사람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누구 이야기를 우리 하고 있었죠? 이현주 의원에 대해. 이현주 의원 뭐 충분히 이해가 되셨어요? 뭐 어차피 이현주 의원은 뭐 다음 총선에 어느 당에 가가지고 공천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현주 의원이 어디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된다면 그거는 대한민국이 망할 날이 가까웠고 박근혜 씨가 이 교도소에서 자살했다라는 뉴스를 듣는 것만큼의 우리가 사건을 경험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무지하다고까지는 생각 안 해요. 자, 그렇죠. 어느 분이 그랬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주세요. 언급 오래 해야 하는 정치인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뭐 다음 주제 없이요. 이제 방송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